동화 한국어 버전. 미녀와 사자. 옛날 옛적에 딸이 3명 있는 상인이 살았어요. 상인은 딸들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인 아멜리아를 특히 아꼈어요.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게 된 상인은 딸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전 아름다운 진주를 받고 싶어요. 전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어요. 아빠, 전 노래하는 새를 받고 싶어요. 알았다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해보마. 상인은 인사하고 길을 떠났어요. 상인은 큰딸에게 줄 진주와 둘째 딸에게 줄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그러나 노래하는 새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어요. 아멜리아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상인은 딸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숲으로 들어간 상인은 양쪽에 큰 나무가 있는 신비한 성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나무 위를 보니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가 앉아 있었어요. 아, 드디어 찾게 되었군 그래. 내 딸을 위해 저기 저 새를 잡아주게나. 시종이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사자가 나무 뒤에서 나타나 크게 울부짖으면서 나뭇잎과 나무가 흔들렸어요. 누가 나의 새를 잡아가려 하는가?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제 잘못입니다 사자님. 당신 새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널 살려주고 새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걸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알겠나? 하지만 그게 아멜리아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님께서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따님이 아니라 고양이나 혹시 개일 수도 있잖아요. 시종의 말에 수긍한 상인은 사자와 약속을 하고 새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상인이 집에 도착하자 막내 아멜리아가 달려와 상인을 꽉 안았어요. 새를 가져온 것을 본 아멜리아는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상인은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아멜리아야, 사실 나와 집에서 처음 인사한 것을 보내기로 사자와 약속해버렸단다. 정말로 미안하구나. 사자에게 네가 잡아먹힐까봐 너무나도 두렵구나. 상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아빠,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 해요. 제가 사자에게 갈게요. 아니야, 안 된다. 널 해칠 거다. 운명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아빠. 상인은 당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다음 날 상인과 언니들이 숲으로 떠나는 아멜리아를 울면서 배웅해 주었어요. 그 사자가 우리 아멜리아를 잡아먹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다. 걱정이 태산이구나. 사실 사자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요. 낮에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사자로 변했지만 밤에는 다시 원래대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아멜리아가 숲에 도착하자 사자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멜리아가 성에 도착하자 선물을 든 사자들이 아멜리아를 환영해 주었어요. 부인, 어서 오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약속을 지킨 것도 기쁘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내가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게 더 기쁘군요. 당신은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전 무서운 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창문으로 달빛이 비추자 놀랍게도 사자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하여 아멜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사실 전 왕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낮에는 사자가 되어버리는 마법에 걸려버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왕자의 본 모습을 보게 된 아멜리아는 왕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아멜리아는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어요. 두 사람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사자 왕자가 아멜리아에게 말했어요. 내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큰언니의 결혼식 축하회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 사자들이 당신을 데려다 줄 것이오. 그거 정말 좋네요.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럼 바로 사자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겁니다. 그치만 왕자님, 저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비둘기로 변해버리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7년을 날아다녀야 하는 저주를 받게 돼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절대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지켜줄게요. 그렇게 사자 왕자와 아멜리아는 함께 결혼식에 가게 되었어요. 상인과 딸들은 행복하게 사는 아멜리아를 보고 기뻐했고 사자 왕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자 왕자를 환영해 주었답니다. 아멜리아가 살던 집에는 두꺼운 벽으로 지어진 방이 있었고 그 방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어요. 사자 왕자는 횃불과 양초를 켜놓은 채 밤이 될 때까지 쉬었어요. 그러다 나무가 조금씩 갈라지면서 아주 작은 구멍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아주 가느다란 햇빛이 구멍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 빛은 사자 왕자를 비추게 되었어요. 햇빛을 맞게 된 사자 왕자는 비둘기로 변하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온 아멜리아는 흰 비둘기를 발견했어요. 이런, 앞으로 7년 동안 저는 날아다니며 날갯짓 7번에 깃털을 하나씩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절 따라오셔서 부디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주. 아멜리아는 비둘기가 날개짓하면서 떨어뜨린 흰 깃털을 따라 비둘기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멜리아는 그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깃털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거의 7년이 다 되어서 정말 기뻐. 내가 반드시 왕자님을 구해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어느 날 깃털이 떨어지지 않아 아멜리아는 걱정했어요.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는데. 아멜리아는 나무 위로 올라가 햇님에게 말했어요. 저 산 끝에서 이곳까지 눈부시도록 밝게 빛나는 햇님이시여. 혹시 흰 비둘기를 보셨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못 봤네. 흰 비둘기는 본 적이 없지만 정말 필요할 때 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될 때까지 비둘기를 찾아다닌 아멜리아는 달빛이 보이자 달님에게 물었어요. 들과 숲을 밤새 비추는 아름다운 달님이시여. 혹시 흰 비둘기를 보셨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못 봤네. 하지만 이걸 줄 테니 정말 필요할 때 열어보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아멜리아는 달에게 감사하며 다시 비둘기를 찾으러 갔어요. 밤에 바람이 불자 아멜리아는 나무와 잎새 사이를 노니는 바람님, 혹시 흰 비둘기를 보셨나요? 흰 비둘기를 보았단다. 바다 쪽으로 날아가 사자로 다시 변신하여 용과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었지. 그 용은 마법에 걸린 아스테리아라는 공주라네. 만약 갈 거면 아주 조심해서 가야 할 것이야. 마술 지팡이를 줄 테니 바다로 가서 용에게 지팡이를 겨누고 아브라카다브라라고 말하게. 그러면 사자가 용을 이기고 둘 다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거란다. 그 다음에 바로 바다로 가서 멋진 날개를 가진 그리핀을 찾아가렴. 사랑하는 왕자가 그 등에 올라타면 넓은 바다를 건너게 도움을 줄 거란다.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서 마술 지팡이를 바다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그리핀에게 어디로 가야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 알려주게 될 거다. 자, 이제 어서 떠나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너라면 아주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 이제 행운을 비마. 아멜리아는 바람에게 감사하며 길을 떠났어요. 바다에 도착한 아멜리아는 싸우고 있는 사자와 용을 발견했어요. 아멜리아는 즉시 마술 지팡이를 꺼내 용을 겨눴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지팡이에서 마법이 날아가 용을 쓰러뜨렸어요. 사자 왕자가 발을 용의 머리에 올리자 용이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마법에 걸렸던 아스테리
아스테리아 공주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마법에서 풀린 아스테리아 공주는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스테리아는 왕자에게 주문을 건 후 왕자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안 돼!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했어요. 그때 바람이 아멜리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해가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바람 부는 곳은 어디든 다 찾아갈 거야. 왕자님을 찾을 때까지 그곳이 어디든 다 가겠어. 아멜리아는 그리핀의 등에 올라타서 왕자를 찾으러 갔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까지 날아간 아멜리아는 어떤 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멜리아는 이곳에 왕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아멜리아는 성으로 돌아갔어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멜리아에게 곧 공주님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아멜리아는 해님에게 받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드레스가 나왔어요. 해처럼 빛나는 드레스였어요. 아멜리아는 달님에게 받은 알도 열었고 그 안에서 금으로 된 닭이 나왔어요. 아멜리아가 드레스를 입고 금으로 된 닭을 들고 들어가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아스테리아 공주도 놀랐죠. 아멜리아의 드레스와 금으로 된 닭에 놀란 아스테리아 공주는 아멜리아에게 다가갔어요.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구나. 너의 그 닭과 드레스를 내게 팔거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신랑의 방에서 신랑과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스테리아 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드레스와 닭을 너무도 원한 나머지 아멜리아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아스테리아 공주는 시종에게 왕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라고 명령했어요. 근처에 있던 왕자는 시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시종은 왕자에게 왕자의 방에 한 소녀가 밤에 함께 있을 예정이므로 물에 수면제를 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어요. 약은 버리고 물은 침대 옆에 두시오. 그날 밤 달이 뜨자 아멜리아는 신랑의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아멜리아가 들어왔을 때 왕자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쫓아 지난 7년간 따라다녔어요. 당신을 찾으러 해님과 달님과 바람님에게 물어 용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날 잊은 건가요? 왕자는 아멜리아의 목소리를 기억해냈어요. 마침내 악몽 같던 마법이 모두 풀렸습니다. 아스테리아가 당신을 잊는 마법을 걸어서 그동안 당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날 구했고 마법이 깨졌습니다.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님, 세상 끝까지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당신을 되찾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아스테리아가 우리를 찾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요. 어서요. 아멜리아와 사자 왕자는 그들을 찾는 아스테리아 공주를 피해 조용히 성을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은 그리핀을 타고 바다를 건너 둘이 살던 숲속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성에 도착하자 사자들이 사람으로 변하여 기뻐했어요. 아멜리아의 의지 덕분에 삶에서 행복을 되찾게 된 사자 왕자는 아멜리아에게 고마워했고 영원히 아멜리아를 사랑하며 살았답니다.